자, 교과서 9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먼 후일이라는 시가 하나가 있고요. 작가는 김소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김소월 아저씨의 시는 되게 많이 앞으로 접할 거니까 이런 시가 있구나 하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언제나 얘기하지만 항상 문학 작품 같은 거, 그 국어 시간에 배우는 글은 수업을 듣기 전에 글 한번 먼저 읽고 나서 수업을 들으세요. 혹시 아직 안 읽은 친구 있으면 영상 잠깐 멈추고 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요게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당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나와요. 요 시를 한번 찬찬히 보면서 내용을 한번 나랑 당신이랑 카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 있고 여기에 나가 있어요. 카톡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 후라에 당신이 찾으시면 제가 당신이 안녕? 하고 카톡을 보내. 그럼 나는 뭐라 그런데요? 나는 그때 누구? 하고 물어본대. 자, 그러면 다음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러면 그 당신은 반응을 헐? 하고 네가 어떻게 날 잊을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속으로 막 꾸짖어, 질책해. 그럼 나는 또 어떻게 반응한대요? 엄청 그리웠어. 근데 누구? 하고 물어본대. 자, 여기에서 말하는 무척 그리다가 라는 말은 그리워하다가 라는 뜻이에요. 모를 땐 모르는 사람 써두세요. 그리워하다가 잊어버렸다 라고 말을 할 거래. 자, 이제 다음 세 번째에서 말을 합니다. 헐? 네가 어떻게 나 잊어버렸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네가 또 나한테 나무라면 꾸짖으면 내가 또 대답을 합니다. 믿기지 않아서 현실 부정하다가 근데 너 누구? 하고 물어본대. 잊어버렸다 라고 말을 한대요. 자, 여태까지 카톡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어느 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아니 있고 라는 거는 안 잊고 잊지 않다가 너를 잊지 않다가 먼 훗날에 잊었노라 라고 대답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어제 잊었대요. 진심이 잊지 않았대. 안 잊어버렸어. 자, 근데 오늘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안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먼 후일, 미래에 언젠가 네가 나한테 와서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하면은 내가 그때 표현은 뭐라 그런데? 난 널 잊어버렸다. 누구세요? 하고 얘기를 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내용은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 운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듬감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운율은 어떨 때 만들어진다 그랬었지? 뭔가를 반복을 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 시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먼 훗날이라는 단어는 총 이렇게 2번 나오네요. 이런 단어, 구문 같은 게 2번 반복이 됐었고 또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당신이라는 단어도 총 3번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에 각각 3번씩 나왔어요. 반복되는 게 하나 더 있어. 문장도 반복될 수 있다 그랬죠. 문장 부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잊었노라라는 문장은 총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이렇게 내가 밑줄 그어놨어요. 자, 반복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문장이라고 했어요. 문장. 어떤 단어들이 같은 위치에 계속 같은 발음으로 쭉쭉쭉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면이라는 부분에다가 세모를 다 그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속으로 나무라면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같은 발음으로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운율, 리듬감을 형성한 시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반어라는 개념도 배웠었죠. 반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표현하는 거랑 화자의 속마음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속마음이랑 반대로 표현하는 걸 반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시의 내용들이 얘가 특히 맨 마지막 부분이 진심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라고 얘가 여기서 진심을 이미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얘는 계속 먼 미래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래요? 잊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래. 그럼 진심이랑 표현이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반대로 일어나고 있죠. 진심이랑 반대로 표현하는 거. 여기에서 반어가 쓰여 있습니다. 반어가 쓰여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 시의 특이한 점이 보통 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나요? 네가 나중에 언제 말을 걸 거래? 먼 미래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얘가 이게 실제 상황이야? 얘가 진짜 나한테 다시 왔어? 아니죠. 이거는 혼자서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 한번 써볼게요. 미래에 재회, 다시 만날 상황을 가정해요. 자, 가정이라는 거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이 화자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나는 지금 네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를 잊지 못해서 네가 나중에 나를 찾아왔을 때 난 너 잊어버렸어 라고 거짓말을 할 거다라고 반대로 말할 거다라는 표현 방법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무라면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당신이 질책하는 상황. 질책이라는 거는 화내고 야단친다라는 뜻이에요. 나무란다라는 거랑 비슷한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 시는 크게 중요한 거 여기 위에다 써두고 있습니다.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 또 반어가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삼음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삼음보는 글의 한 줄. 요 시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줄들을 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는 총 몇 개의 줄, 몇 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총 몇 개예요? 숫자 세봐요. 얘는 8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 줄이 없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행이 없는 부분들. 요렇게 이런 띄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이 덩어리들 있죠. 요 덩어리들은 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시는 총 몇 행, 몇 연이에요? 행, 줄은 총 8개고 연 덩어리는 총 몇 개야? 4연이죠. 근데 여기서 음보라는 개념은 한 행, 한 줄을 읽을 때 사람 한국인이라면 저절로 숨을 쉬고 나누어 읽게 되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요거를 천천히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디서 끊어 읽을 거예요? 자, 1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읽을까? 아니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의미를 따라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의 덩어리로 나뉘었죠.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의 덩어리였죠. 자, 다음엔 너네들이 끊어 읽어봐. 여기 3번째 행 한번 끊어 읽어볼래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자, 이것도 3번으로 나누어지죠. 이 시는 전체적으로 각각의 행이 총 3번씩 끊어 읽게 돼요. 한국인이라면 의미에 따라서 숨 쉬는 게 총 3번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삼음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일단 오늘 이 내용들 교과서에다가 또 같은 색깔로 해두면 헷갈리니까
꼭 나처럼 이렇게 색색깔 써가지고 한번 나누어가지고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요 공부한 내용으로 너네들 학습지 4번에 있는 문제들 간단한 것들 풀 수 있으니까 그것들도 한번 풀어보세요.